네, 매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끝장 전략으로 우리 시장을 선도해 주신 분이죠. 자,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이경준 부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뭐 최근에 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포스코. 네. 뭐 물적 분할이냐 이쪽 분할이냐. 네, 네. 지금 뭐 4% 넘고 5%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주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적 그렇죠. 분할은 결국 두 주식을 뭐 세 개 회사가 분리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 회사 분린다 했을 때 둘 다 이제 보유할 수 있지만 물적 분할은 사실은 성장성이 있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니켈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산이라든지 리튬 산업들 같은 것들과 또 수소 관련된 성장 산업도 있고 또 철강 산업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비상장 지주사 밑으로 넣게 된다라 그러면 결국 제가 직접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한 번 더 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주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선 지주사를 뭐 보통 30에서 50% 그 사업 가치를 할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인적 분할을 했을 때가 유리하냐, 이제 물적이 유리하냐 했을 때 회사 측면에서 인적 분할하게 되면 지주사법에 따라서 지주사가 이제 그 사업 회사의 30%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사실은 선택하기 쉽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물적 분할 확률이 높고요. 예. 그에 따라 주식이 하락하고 있고. 그럼 물적 분할 했을 때 아까 말씀 철강 회사와 신성장 산업을 둘 다 뺄 것이냐, 아니면 지주사 쪽에 신성장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 좀 틀려질 것 같고요. 네. 지주사 쪽에 신성장을 넣는다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둘 다 빼버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 과거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성장 산업들을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빼버렸거든요. 그랬죠. 그 경우에 주식들이 10% 이상 하락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주가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오늘도 물적 분할을 결정한 이후에 주가가 좀 과대하게 좀 낙폭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 업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 이외에 비코로나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뭐 신약이라던가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인데 특히나 내년도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 갖는 기업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네. 어떻게 계속 끌고 갈 만한 지속력이 있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순환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6개월 이상 안 좋았었고 맞아요. 사실 그렇죠. 연말 연초는 바이오에 해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정말 메타버스가 힘들었죠. 또 올라가면서 결국은 2차전지 메타버스 성장주들이 미국과 더불어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죠. 결국은 내년에 조기 금리 인상, 조기 테이퍼링, 유동성 축소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성장주들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오미크론 리스크도 사실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됐고요. 조기 금리 인상도 대부분 다 시장에 다음 주에 당연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물가도 유가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개인들이 이제 대주주들에 대한 매도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이제 물량이 시장에 소화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많이 빠져 있는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가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반도체는 이미 올랐어 있긴 하지만 시크리컬 같은 섹터와 이제 OLED 섹터 같은 것들도 한 번씩 순환이 돌았고, 이제 마지막을 이제 바이오 섹터가 사실 돌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오 섹터가 6개월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관도 외국인도 개인도 사실 모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빈집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수급들이 들어가면서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죠. 사실 JP모건에서 1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하더라도 거기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고 예측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순환 측면에서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면 매력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오를 때 좀 이익 실현하시면서 좀 순환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이경준 부장님을 하늘이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 10월달, 11월달까지만 해도 부장님은 제가 의도적으로 여쭤봤는데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맞습니다. 네, 네. 답은 뭐냐? 공교롭게도 12월 초에 제가 질문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도 네. 미국입니까? 할 때 아니요, 이제는 한국입니다. 네, 그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뭐 오늘 주가는 빠졌습니다만 종합주가지수는 3,009 그리고 코스닥 시장 1,011포인트입니다. 자, 3,000P 그리고 1,000스타 네,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성장주들이 미국은 리딩을 했죠. 근데 사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저금리 유동성을 통해서 네. 성장주가 유리한 환경 그리고 성장주에 유리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성장주들은 다시 이제 할인을 받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런 이유로 많이 하락한 섹터들은 생각보다 실적이 내년에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시크릿컬 섹터라든지 뭐 의류 섹터라든지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자동차 섹터도 그렇고 생각보다 올해 그런 오미크론 바이러스 여러 가지로 매출이 적었었는데 내년엔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이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이 저는 미국보다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신고가를 가냐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죠. 퀘스천입니다.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유동성 줄이는 초입에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실적은 시간을 들여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 유동성 장에서 실적 장세를 가는 초입일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유동성 장세처럼 주가들이 빠른 랠리를 보이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지수 레벨대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스닥은 1000, 코스피는 3000 정도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연말 연초다 보니까 좀 더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 근데 종목들도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실적 기반한 종목들이 조금 더 편해 보이고요. 예. 성장주들은 낙폭이 과하다 싶을 때 들어가시면 예, 예. 단기로 좀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보다는 우리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만 아직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시점이라서 그쵸. 상승 모멘텀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네, 네, 박스권 장세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전히 실적 기반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한 예. 3-4개월, 9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네. 한세 실업이라는 네, 이제 네, 의류 말씀하셨어요. 예. 업체입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영세한 OEM 업체들이 많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업들이 그 수혜를 누리고요. 일반적으로 원재료가 오르고 원가가 오르면 그 최종 소비재 기업들이 가격을 정가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렇죠. 수익이 안 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오히려 살아남은 OEM 업체들이 셀러의 마켓이 된 거죠. 그래서 파워를 가지고서 네. 가격을 정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소비재 업체들이 약간은 뭐 굳이 값을 논하자면 값이긴 하였지만 을 같은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회사들 전부 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9월 중순에 사실은 락업이 풀리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들이 고객사들이 재고 확충을 충분히 못해서 물건을 못 팔았거든요. 이제 갭의 실적 발표 때도 보게 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리스크, 오미크론 같은 리스크가 또 올 수 있으니 최대한 재고를 많이 확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4분기가 비수기이겠지만 내년 1분기까지도 그런 물량을 확보하려는 노력들, 또 그런 가격들을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좋은 물량들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공산 국가죠. 사실은 그렇죠. 백신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네. 높습니다. 지금 제가 전일자 갔을 때 봤을 때 75%까지 1차가 다 접종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접종률이 확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죠. 물량이 풀리면서 그래서 예, 베트남도 예.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되면 사실 전면적인 락다운은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동률도 90%가 이제 넘어섰고 또 3분기 물건을 다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그 선적이나 이런 것들이 또 4분기에 쏠려서 4분기, 1분기 전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분기가 사실 매출은 3,690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었기 때문에 네. 올해 4분기는 YOY로 봤을 때도 기저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결국 내년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출 한 1.8조에서 9조 사이에서 영업이익을 1,200억 이상 할 걸로 생각이 되어지면 현재 시가총액이 9천억 정도거든요. 그리고 네.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4분기, 1분기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실적적으로 접근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부에서 실적주로 갈 때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의류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네, 나오던데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한세실업을 유방주로 함께 소개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이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